예,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. 우리 진동수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.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원하기 위해서 햇살론을 7월 26일 날 출시를 했죠. 그렇죠? 예, 잘 안 들립니다. 마이크 바짝대가. 예. 근데 본 의원이 쭉 내용을 보면,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, 햇살론은 정부하고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보증 재원을 조성해가지고 각 1조씩 합니다. 그렇죠? 예. 운영하게 돼 있는 것도 돼 있고. 근데 그 출연금하고 출연료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로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목표 출연금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죠. 그렇죠?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본 의원이 볼 때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.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, 이들 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2008년 연말에 조특법 개정을 했습니다. 시행은 2009년 연초부터 했고, 이 당시 이들 기관한테 비과세 예금 한도 확대를 당초 2천억에서 3천억으로 해줄 때 이 햇살론까지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닙니다. 이거 절대. 왜 이런 말씀을 하면, 이 당시 대표 발의한 박종건 의원이나 오재세 의원, 저도 공동 참여를 했습니다만은, 조특법 개정할 때, 이유를 보면 전부 서민 경제 활성화, 또 이 양극화 현상 방지하고, 또 이 서민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유도하고, 이래서 지역 발전, 또 특히 서민,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지원하기 만들었는데, 지금 햇살론을 금년 7월에 출시를 하면서 거꾸로 그때 만들어놓은 그 이익을 소급해 가지고 다시 내놔라 하는 이런 지금 스킴을 지금 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예. 여기 지금 제한 이유 또 그 당시 속기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때 해준 목적, 제한 이유 또 논의 과정에 보면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. 햇살론 이런 다음 스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놔라 하는 게 없습니다. 이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.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새로운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허용해준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 조정했는 거를 추가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.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고, 그래가지고 다시 부담을 물려야 되지. 기왕에 해놓은 거기에다가 소급해가지고, 이익금 많이 날 테니까, 정부 조치를 내서 이익금 날 테니까 거기서 내놔라.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다 이런 겁니다. 이 사람들이 지금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정부가 이걸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, 감독관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,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견해를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. 의원님, 그 부분은 그런 관련 그런 상호금융권에서도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했던 바고요.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특법 개정 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호금융 회사들이 그러한 비과세 예금을 받고 또 비과세 예금을 한도를 확대하는 이유는 그 예금을 가지고 광범위하게는 이런 서민금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이러한 상호금융 회사들이 이러한 서민금융이나 이런 목적에 제대로 쓰지를 않고 유가증권 투자라든지 부동산 대출 같은 데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성에서 이러한 상호금융 회사들이 정말 이러한 서민금융을 위해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비과세 예금의 어떤 취지를 감안해서 그에 합당한 대출 상품으로서 합의를 한 겁니다. 예, 지금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억지로 울며 겨자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합의지. 그 사람들이 좋아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, 그 당시 속기록한 제한 이유에 보면 일체 그런 이야기 없고, 이 서민금융기관이 워낙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자산 기반이 취약하니까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제대로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돼 있어요. 보면 그 다음 질의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1조 원 50도 50으로 좀 정부하고 서민금융기관이 부담을 지어놨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정부하고 이 서민금융기관의 부담률이 너무 부당하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서민 어려운 사람들 주로 하는 중소기업 경우도 보면 신보 기신보에 신보 1976년 이후에 지금까지 정부하고 금융기관이 출연한 출연금 누계를 보면
55대 45입니다. 정부하고 금융기관 부담이. 여기까지 한게. 이 금융기관도 다 공적 자금 들어가가지고 말이지. 국민이 세금으로 다 살리는 이런 기관도 지금 정부 부담을 더 시켜놨어요, 여기다가. 또 기보에도 보면 과거 제가 89년 설립해가지고 57대 43으로 정부 부담이 더 많아요. 또 이 지역 재단에 보면 78대 22입니다. 78대 22로 정부 부담이 많은데 유독 어렵고 힘든 서민 지원하라고 한 이 서민금융기관에다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50%까지 상향 조정에 부담시켜 놓은 거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이 부담은 한 6대 4나 말이지 7대 3으로 정부 부담을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. 의원님 그 부분은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애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부담률이 책정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한 부담으로 가고요. 한 1년, 2년 운영 결과를 봐서 그때쯤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. 너무 길게 끄시지 말고 신보, 김보, 지역재단도 55%, 50%, 78% 정부가 돈을 더 내는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말이지 서민들 자영업자 위해 가지고 힘쓰는 이런 취약한 이 서민금융기관에다가 정부 부담을 말이지 이런 기관들보다 더 적게 부담한다는 거 이거는 형평이 안 맞들이는 겁니다. 의원님 그러나 빨리 좀 고쳐주시고 상대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부담했던 기관들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이 상호금융회사들의 이런 것은 지난 수년간의 이러한 서민금융에 소홀했다는 그런 반성의 어떤 측면도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. 한꺼번에 너무 이거 졸속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이 출시를 하니까 그런 사태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본의원을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9월 30일까지 햇살론 지원 현황을 보면 토탈 10만 6,150건에 9,755억 원을 지원해줬어요. 지원해줬는데 수도권 서울, 경기, 인천하고 지방의 비율을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. 49대 51. 본의원이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특히 소득 양극화 또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 아닙니까? 또 지역 경제가 지금 빈사 상태에 있고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GRDP를 보더라도 상대적인 빈곤은 지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. 그러면 적어도 한 6대 4는 7대 3 정도로 지방에다 좀 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말이지 수도권에다가 이렇게 많이 푸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간단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.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한 건 아니고요.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이 아무래도 수요가 수도권에서 많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의원님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을 취하는 문제는 협조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지금 있습니다. 각 기관별 중앙회가 일일 체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중앙회 회장이 말이지 건강만에 점수 달라고 검증하고 매일 말이지 대두도 안 한 거 억지로 해주라 일일 체크하면서 숫자 채우라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지역 서민금융이 죽을 지경이라는 게 지금 이거. 자,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증 비율을 지역신보 80% 서민금융에서 15% 책임을 좀 지어놨죠. 그렇죠? 네. 본의원을 볼 때 이 15%도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심사평가 기법도 잘 개발되어 있고 또 심사 노하우도 잘 축적이 되어 있고 심사 인력도 아주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신기보의 경우가 지금 15% 부담을 합니다. 예. 근데 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너무나 취약합니다. 취약한 데다가 여기다가 지금 15% 책임을 부담해놨다라는 거는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초기에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지역 신보가 한 90% 정도까지 이 책임을 더 물리는 이런 구조로 가야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부분도 출범 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대목인데요. 좀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살핀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예, 왜냐하면 본의원이 볼 때 이 초령금 50도 51조 1조 50을 서민금융에 내지요. 또 이거 부도가 나면 15%도 내지요. 전체 보면 말이지 한 57% 58%가 결국은 이 서민금융기관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.
부도 났을 경우에 대출로 인한 상당한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진 해봐야 지금 뭐 다른 금융기관하고 비교하면 더 추가로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닙니다. 충분한 마진을 제공을 했습니다. 예. 마진율을 보면 자 그러시고 그리고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보로 대신해서 직접 보증심사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역재단이 직접 심사하고 그렇게 좀 구분해놨죠. 예. 예. 본의원이 볼 때 과거 IMF 때 신보가 생계형 특례보증을 할 때 보증심사를 은행에 100% 위탁을 해놓으니까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가지고 직접 심사를 신보한 경우하고 은행에 한 경우 보면 이 사고율이 2배 이상 더 났어요. 은행이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이 없다 이러면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지역 재단이 이 심사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그렇지 않고 신용 서민금융기관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자료도 부족하고 평가 기법도 개발이 안 돼 있고 전문가도 없고 심사는 뭐보다 개발 안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심사를 하면 다음에 이 부도 사고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이렇게 지금 자명하다. 의원님, 그것도 이제 신속하게 좀 보증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좀 운영하면서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좀 더 크다고 본다면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